늦은 밤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참이었죠. 불은 대부분 껐고 찬장도 다 정리한 뒤였습니다. 그때 조용한 밤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절박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조심스레 열자 젖은 바람 속에 헝클어진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는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떨어지기 싫다는 듯 꼭 안겨 있었습니다. 가영아, 나 좀 도와줘. 익숙한 얼굴. 고등학교 때 그다지 친하진 않았지만 동네가 가까워 자주 마주쳤던 아이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너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이 좀 맡아줘. 며칠만 제발. 저는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마르고 힘없어 보이는 아이는 말없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아들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의 손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야. 7살이고 잘 부탁해.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애를 두고 어딜 가려고? 붙잡으려던 손을 그녀는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엄마, 잠깐 다녀올게. 민준아, 금방 올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조그마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등을 돌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선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몇 해 전부터 가끔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았었죠. 부잣집 남자와 연애하다 집안 반대에 부딪혔고 임신 소식이 알려졌지만 결국 파혼. 아기를 빌미로 끝까지 매달리려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종적을 감췄고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 아이 민준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애를 두고 간 거야?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내 아이도 아니고 책임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그런 선택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식당 뒷방, 낡은 평상 위에 앉아 민준은 문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엄마 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는 점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제 무릎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앞치마 끝을 손에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안아 이불 속에 눕히고 문득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2딸만 키우며 살아온 인생. 그런데 이 아이가 내 품에 안긴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애 우리 집에서 지내게 했으면 해. 남편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가영아, 우리 사정 모르냐? 딸 둘 키우기도 벅찬데 갑자기 남의 애를?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새도록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 울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건 반대한 것도 허락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국 그날부터 민주는 우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생각보다 금방 민준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이 남자애 누구야? 이제 우리랑 같이 지낼 거야. 이름은 민준이야. 12살인 첫째 유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생이지? 나보다 나이가 작으니까.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살 둘째 윤지는 민준의 옆에 앉으며 괜히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같이 밥 먹자. 민준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은 우리 집에 내려진 조용한 기적처럼 우리 가족의 3번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던 아이가 숟가락을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같이 힘내보자. 민준아. 민준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으로 숟가락을 꼭 쥔 채 무언가를 삼키듯 묵묵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무엇이 서글픈지 본인도 잘 모르는 듯 했지만 힘없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민준아. 며칠 뒤 저는 민준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침마다 기침을 하던 게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진료 접수 창구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요? 네,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도 없어요. 좀이 턱 막혔습니다. 민준이 세상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병원 진료도 못 받는 거예요? 비보험으로 가능하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어렵죠. 학교도 못 다닐 수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낳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되는 대로 살아왔고 저에게 맡기고는 그대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멍하니 앉아 고민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는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에 오래 근무했던 분이었죠. 가영 씨 친엄마가 없으면 아이를 신고하려면 본인 자식인 걸로 올려야 해요. 제가 낳은 걸로 해도 되나요? 지금 신고 안 하면 애는 병원도 학교도 못 가요. 출생 연도만 조금 조정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제 나이로 등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보호자 되는 거예요.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제 아들로. 그렇게 민준은 제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오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머, 너희들 요즘 왜 이래? 가영은 부엌에서 손을 씻으며 두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맨날 놀이터 가더니 요즘은 학교 끝나면 집부터 오는 것 같더라. 유나와 윤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동시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야 동생이 생겼잖아요.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통통한 볼이 발그레진 채로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 진짜로 남동생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맨날 둘이서만 지냈잖아. 누가 그러는데 집에 오빠나 남동생 있으면 든든하대. 이제 민준이가 있어서 든든해. 가영은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희들이 민준이 좀 어색해할 줄 알았는데. 유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민준이는 착하고 말도 예쁘게 해요. 어제는 내가 안 풀리던 숙제도 알려줬어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맞아. 나도 나 수학 문제 못 풀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한번 보고 바로 풀었어. 윤지가 신이 나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진짜 천재일지도 몰라. 가영은 그 말을 듣고 민준이 방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민준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조용한 아이였지만 무언가 깊이 있는 눈동자. 그리고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차분한 말투와 태도. 신기한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컸을까? 그럼 민준이 이 집에 온 지 몇 주 만에 이렇게 딸들과도 잘 어울리고 심지어 누나들이 먼저 다가가고 기대고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니 가영은 묘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우리 집에 없던 웃음이 돌아왔네. 윤지는 슬쩍 다가와 가영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엄마, 나 진짜로 동생 갖고 싶었거든. 친구들은 남동생 있다고 자랑하던데 우리도 이제 생겼어. 그래, 이제 민준이는 우리 집 막내야. 가영은 그렇게 대답하며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정말 하늘이 준 선물 같아. 그렇게 가족으로 스며들며 행복하던 어느 날입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또 틀렸어. 윤지가 식탁에 엎드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분수 계산 문제 한 장을 들고 와서 유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봐봐, 나 이거 진짜 이해 안 가. 유나는 그 문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공통분모 찾아서 다시 계산해야 돼.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민준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지 손에 들린 문제를 한번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분모 12로 맞춰서 풀면 돼요. 3분의 1은 12분의 4, 4분의 3은 12분의 9 그러면 13분의 10이니까. 윤지와 유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윤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어깨를 조금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큰 누나가 어제 알려준 거예요. 책에도 나왔고. 유나는 순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너 어제 처음 봤잖아. 그것도 한 번 딱.
근데 잘 생각해보면 쉽게 보여서 그 말에 유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천재 아니야? 윤지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민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도 풀어봐봐. 나 오늘 수학 숙제. 민준은 수줍은 얼굴로 숙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연필을 들더니 깔끔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모든 문제가 풀려 있었습니다. 윤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말했습니다. 진짜야, 민준이는 아니. 내 동생은 천재야. 그날 저녁 유나가 조심스레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 그래? 응. 내가 분수 설명할 때 한번 듣고 다 이해했어. 심지어 내 숙제까지 풀어줬어. 가영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자습서처럼 두꺼운 문제집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해도 안 갈 텐데 그림 하나 없이 숫자와 문자뿐인 책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 자기가 좋아서 보는 거야? 응, 공부 재밌대. 그 말 처음 들어봤어. 가영은 한참을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야. 그날 밤 가영은 남편에게 민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수학 문제를 웬만한 초등학생보다 훨씬 빠르게 풀어. 남편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딸들이 그러는데 걔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책 한 번 보면 바로 이해한대. 그래? 애들이랑 서로 큰 도움 되겠는데? 남편은 웃으면서도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거 몰라도 얘가 뭘 좋아하는지만 잘 알아보자. 그리고 잘 키워보자. 민준이는 뭔가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가영은 근처 중고서점에 갔다가 초등 고학년 수학 문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그걸 민준 책상 위에 살짝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려운 책이야. 그냥 보기만 해. 부담은 갖지 말고.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부터 그 문제집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책은 이미 끝까지 다 풀려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침 가영은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고 김을 구웠습니다. 식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조심스레 민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날 시간이야. 조용히 속삭이듯 부르는 말에 이불 속에서 민준이 조그맣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몸짓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영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에 온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는구나. 식탁 앞에 둘러앉은 네 사람. 유나와 윤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민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떨리면 선생님께 손 번쩍 들고 말씀드려. 알겠지? 응.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꼭 참지 말고. 알겠어. 가영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 웃음이 났습니다. 너희 둘이 입학하는 날엔 내가 더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희가 동생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 윤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나타난 우리 남동생이잖아요. 유나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데요? 누나들이 잘 챙겨야죠. 가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아이 하나를 데려온 것뿐인데 이 아이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가족, 풍선을 들고 기뻐하는 아이들. 가영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줄을 섰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커다란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긴장된 듯 또 약간은 설레는 듯 보였습니다. 반 배정표 앞에서 가영이 민준의 이름을 찾고 교실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민준이 가영을 불렀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가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건. 가영은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은 작은 입술을 꾹 다물고 쑥스럽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영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민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준이가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어요. 오히려 질문도 많이 하고 교과서보다 앞선 내용을 혼자 생각하는 걸 보니 아이의 이해력이 꽤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잘하는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고학년 수준입니다. 집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셨나요? 가영은 놀랐습니다. 학원도 보내지 못했고 자기 누나들이 보던 책 몇 권과 연습장으로 스스로 익혀가는 민준이었는데 그날 밤 유나와 윤지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민준은 조용히 옆에 앉아 그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거나 못 풀겠어. 내가 한번 해볼래? 민준은 조심스럽게 문제를 들여다보더니 연필을 들어 끄적끄적 계산을 했고 이내 답을 내놓았습니다. 7이야. 여기에서 2개 빼고 다시 3개 더하면 이 숫자를 공통분모라고 생각해야 해. 윤지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보다 빠른데? 그 말을 들은 민준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가영은 조용히 민준의 노트를 넘겨보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와 생각의 흐름들, 지우개로 지운 흔적, 다시 써 내려간 풀이 과정. 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 그녀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가영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식당 일은 여전히 바빴고 유나와 윤지의 학교 행사며 공부 챙기기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 속에 이제 민준이라는 존재가 더해졌다는 건 그녀에게 고된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학교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조용히 책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은 어린아이라기보다 어른스러웠습니다. 민준아, 학교 재밌어? 가영이 묻자 민준은 책을 넘기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별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북두칠성은 국자처럼 생겼대요. 오, 그래? 그런 것도 배우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내일 발표하라고 했는데 나도 하기로 했어요. 엄마. 가영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아이가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가영은 민준의 손을 잡고 동네 구청 앞 게시판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초등학생 무료 수학 특강, 기초 독서 논술반, 무료 수학 특강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때? 수학 좋아한다며? 민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수업 첫날, 가영은 작은 손을 잡고 강의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사이, 가영은 혼자 벽에 기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실 안에 들어가는 민준의 뒷모습이 어쩐지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딸아이들에게 민준의 수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 말야,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칭찬하셨대. 왜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창의적이래. 보통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답을 찾아냈다고 하더라. 유나는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우리 동생이야. 윤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반에도 그런 애 없어. 신기하다. 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이 우리 집에 온 지 1년. 언제 이렇게 우리 식구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삶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 뒷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가영은 거실에서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었는데 민준은 작은 전등 아래에서 책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직 안 잤니? 응, 이거 조금만 보고 자려고요. 가영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가 보고 있던 책은 고학년용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첫째, 유나가 쓰던 문제집입니다. 민준은 그걸 하나하나 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울 텐데, 근데 재미있어요. 숫자 맞추는 거 게임 같아서요. 가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기특해서가 아니라 그 조용한 마음속에 스스로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대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학교에서 열린 수학 경진대회에서 민준이 1등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교내 방송으로 나왔고 상장과 작은 트로피를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왔어요. 트로피를 내미는 민준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유나와 윤지는 달려나가 민준을 번쩍 안았습니다. 와, 우리 동생 최고야. 민준이 이제 학교에서도 제일 똑똑한 애로 소문나겠는걸? 가영은 그 작은 상장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 정말 기특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민주는 이 집의 자랑스러운 막내였습니다. 민준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복을 입고 현관에 서 있는 그 모습은 가영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작고 아픈 아이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새 어깨가 제법 넓어지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준아, 중학교는 어떨 것 같아? 긴장돼? 아니요. 학교 가는 거 좋아요. 한결같은 말에 가영은 피식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다시 매줬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멋지게 다녀오자. 중학교 입학은 그저 한 시점이었을 뿐 민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부를 놀이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의 중3 수학 문제를 따라 푸는 건 이미 익숙했고 요즘엔 유나가 쓰는 고3 문제집까지 몰래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었죠. 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푼 거야? 유나가 손에 문제집을 들고 민준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거 그 앞 단원 공식 쓰면 돼. 여기. 민준은 자연스럽게 종이에 식을 써 내려갔습니다. 유나는 그걸 보고 몇 초간 멍하게 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너 몇 살이지? 중1인데요. 유나는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중얼댔습니다. 야, 이건 솔직히 좀 무섭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가 교실에서 울고 돌아왔습니다. 가영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묻자 윤지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민준이한테 수학 배운다니까 다들 비웃었어. 그게 뭐가 웃긴 건데. 가영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그녀의 옆에 다가선 민준이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내가 더 잘 가르쳐 줄게. 다음 시험엔 1등하게 만들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말고사, 윤지는 수학 과목 2등. 유나는 문과 계열 전과목 평균 7등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사람으로 교장까지 따로 불러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어디서 과외받아요? 고3인데 따로 학원은? 가영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동생이랑 집에서 공부해요. 셋이 같이. 집에서요? 교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밤늦게 주방으로 가영을 찾아왔습니다.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그녀에게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있잖아, 민준이 아니었으면 수능 제대로 준비도 못했을 거야. 민준이 없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아. 동생한테 문제 물어보는 게 창피해서 엄청 공부했거든. 민준이 우리 집에 온 게 엄청난 행운이야. 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유나가 방으로 돌아간 후 가영은 민준이 자고 있는 방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볼에 붙은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가영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너 하나 데려온 게 우리 가족 전부를 바꾸었구나. 민준이의 재능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움직이는 에너지였습니다. 누나들이 성적이 오르자 자신감이 생겼고 가영도 아이들 키우는 보람에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 역시 말은 아끼지만 그가 민준에게 건네는 과일 한 조각,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은 날이 갈수록 따뜻하고 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애들 셋 키운다고 바쁜 와중에도 가영은 식당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장사도 통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눅눅한 바람이 식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육수를 우려낸 냄비는 따뜻했지만 가영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윤지야, 민준이도 밥 먹자. 식탁 위엔 남은 재료로 부쳐낸 계란말이와 김치찌개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 별로 없었어? 둘째 윤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영은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지쳐 보였고 아이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래된 장부를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은 뒤늦게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해? 계산해보는 중이야. 이대로 가다간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가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애들 셋 다 좋은 대학교 보내야 하는데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나갈까 해. 어딜? 중동.
가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사람 보내? 있더라고. 건설 쪽으로. 전기도 좀 만졌던 경험 살려보려고. 숙식 제공되고 4, 5년이면 꽤 모을 수 있을 거야.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야?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쉬운 거 알아. 근데 유나도 윤지도 민준이도 셋 다 공부 잘하고 뭐든 시키면 척척 해내잖아. 이럴 때 제대로 뒷바라지 해줘야지. 아빠로서. 가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새아이를 불렀습니다. 가영은 조용히 아이들의 등을 밀며 거실로 보냈습니다. 거실 중앙에 앉은 남편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조금 멀리 다녀오려고 한다. 어디 가요? 유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중동이란 데야. 멀리 있는 나라야. 거기서 아빠가 일해서 돈 좀 벌고 오면 너희 셋 다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할 수 있어.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도 공부 계속해도 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준이도 아빠 아들이잖아. 아빠가 민준이 내 공부할 권리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 믿고 공부만 해. 알겠지? 유나와 윤지, 민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유나는 이를 꽉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지켜줘. 당신만 믿고 갈게. 가영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들여다보다가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아빠 꼭 다시 돌아오겠지? 저 때문에 더 무리하시는 거죠? 가영은 그 작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우리 지키려고 가는 거야. 민준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지키고 보살피려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꼭 다시 돌아올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꼭 효도할게요. 아니야. 민준이가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 집은 축복인걸. 가영은 집안일에 벌써 신경을 쓰는 민준이 안쓰러웠다. 그래서 괜시리 눈물이 났다. 민준아,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누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벌써부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날 이후 민준은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고 유나와 윤지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영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텅 빈 식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훌륭하게 키워놓을게요. 아버지가 중동으로 떠난 뒤 집안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주방에서 가영이 후라이팬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새아이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각자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민주는 이미 유나의 고3 교과서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지금 나랑 같은 문제 풀고 있는데 나보다 잘 풀어. 헐, 가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참 하늘이 내려준 것 같아. 저녁이면 민주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이메일은 중동 현지 인터넷 사정 때문에 자주 끊겼지만 민주는 그래도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오늘은 윤지 누나가 저한테 질문을 10개나 했어요.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가 제 문제 풀이 보고 신기하다고 했어요. 아빠, 꼭 돌아오세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사람 될게요. 식당을 닫은 뒤 가영은 틈틈이 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도 했습니다. 이웃들이 가영의 손맛을 알아봐 줬고 적은 돈이지만 생활의 보탬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반찬 배달할게. 윤지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영의 눈엔 늘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아이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자라고 조금 더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수능을 무사히 치렀고 그해 겨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법대가 로스쿨로 전환되기 전 마지막 입학생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너 진짜 붙은 거야? 유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우린 민준이랑 공부한 덕분이야. 전화기 넘어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 가영도 윤지와 민준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우리 딸, 우리 가족 고맙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멀리 있었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집은 늘 부족했지만 참 따뜻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이었을까? 정답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난 또 이 집에 오고 싶다. 몇 해가 지나고 봄이 오기 직전, 이번에는 윤지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가영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살짝 붉어진 눈시울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교대. 순간 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야? 윤지야, 진짜? 윤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나 선생님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윤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힘든 형편 속에서도 자신이 꿈꾸던 길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 준 둘째 딸이 그저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윤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윤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우리 윤지 축하한다.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그런지 어떻게든 셋 다 좋은 대학 갔으면 했는데 윤지까지 해냈구나. 고맙다, 정말. 아빠, 고마워요. 나 꼭 좋은 선생님 될게요. 그래, 민준이도 잘 준비하고 있지? 그 녀석 말은 없지만 내가 다 믿는다. 우리 막둥이가 곧 뭔가 해낼 것 같더라. 가영은 조용히 윤지 곁에 앉아 그 전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 안 가득 조용한 기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 고3이 된 민준은 여느 때보다 조용하게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늘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잠은 좀 자니? 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민준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수능이 끝나면 엄마와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가영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스스로 말할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능날, 가영은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민준은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랑 저랑 같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제가 꼭 우리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가영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 결과 발표가 있는 날, 민준의 학교는 오전부터 웅성거렸습니다. 야야, 민준이 봤냐? 전국 수석이래. 서울대 물리학과 수석 합격이래. 그것도 장학금 받고 선생님도 교무실도 모두 놀라워하며 술렁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 진짜 수석이래. 서울대에서도 직접 전화가 왔어. 장학금까지 다 준대.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 진짜 많은 사람에게 우리 가족 자랑할 수 있어요. 전국 수석 인터뷰 같은 거 오면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말에 가영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민준은 더 이상 어릴 정문 앞에서 떨며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와 윤지도 달려나왔습니다. 야, 우리 동생 서울대 수석이래. 우와, 진짜 대박. 야, 나중에 동생이 아니라 박사님이라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유나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비록 수석은 아니지만 내가 서울대 선배인 거 알지? 잘해라 이 누나한테. 가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지와 유나는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축하와 감동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윤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서울대 수석이래요. 그것도 물리학과. 정말이냐? 그 녀석 역시 해냈구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없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아. 셋 다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얘들아. 그 말에 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주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오래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엔 어릴 적 윤지가 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준이 공부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몇 년 뒤에 써준 글도 민준아 고마워. 너랑 같이 공부해서 누나 성적도 많이 올랐어. 사랑한다 내 동생. 그리고 유나도 역시 글을 남겨놓았다. 나도 너무 사랑해 내 동생. 그 글을 보고 민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다. 엄마, 누나들, 아빠, 저 정말 좋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늦은 오후, 식당에 앉아있던 가영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TV를 켰습니다. 때마침 뉴스 채널에서 서울대 수석 합격자 특집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단정한 교복 차림의 청년이 차분한 눈빛으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전 원래 부모님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친모가 누군가에게 맡겼고 그 후로 연락이 없었고 그 누군가가 저를 키워주신 지금의 엄마입니다. 저는 그분이 진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빠와 누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라도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수석 입학해서 인터뷰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넉넉치 않은 형편의 저까지 공부시키느라 외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아빠. 저 장학금 받아요. 내 장학금 받는 것도 너무 다행이고 좋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키워주신 그분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시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 윤지 누나, 유나 누나 저를 키워주셨고 제 곁에 항상 계셨으니까요. 제가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분도 바로 엄마와 가족이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가영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지와 유나도 울었고 중동에서 한국 뉴스를 보던 아빠도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고시원 방. 전기장판 위에 주저앉은 한 여자가 낡은 TV 앞에 굳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바로 민준의 친모였습니다. 화면을 응시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오르더니 마침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화면 속 다 자란 청년의 얼굴은 어릴 적 자신이 떠나보낸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누나들 모두가 제 전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다. 내 아들. 가영이 역시 너는 훌륭하게 그 아이를 내가 과거 밤늦은 골목에서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건넨 채 떠났던 그날. 며칠만 맡아줘. 그 한마디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듯 사라졌던 자신.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하지만 눈물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얽힌 듯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 아이야, 내 아들이라고. 그 애는. 서연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가방을 뒤지더니 몇 장 남은 현금과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 좀 알아봐야겠어. 서울대 물리학과 올해 수석 이름이 민준이라 했지.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아들을 찾아야 해. 서울대 수석 입학 소식이 뉴스에 나오고 한동안 동네 식당엔 손님들의 이야깃거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집 막내 아들이라잖아. 버려졌던 애를 저렇게 키우다니. 가영이 진짜 대단한 여자야. 아니 근데 얼굴이 너무 똑똑하게 생겼더라고. 수석이라잖아. 수석. 땅한 평소보다 조금 분주한 오후. 가영은 쉴 틈 없이 손님상을 오가고 있었고 민주는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가며 엄마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 골목 모퉁이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영의 식당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발끝을 비비던 그녀는 결국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가영은 평소처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와 유나는 변호사 시험 준비와 학교 생활로 바빴고 민준만 남아 수저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유리문 밖에 또다시 그림자가 섰습니다. 가영은 피곤한 눈으로 유리문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가영은 문을 열자마자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너 뭐야?
서연은 모자를 벗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그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어. 가영은 문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 애를 혼자 남겨놓고 십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 와서 그 말하면 뭐가 바뀌는데. 안 돼.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마. 돌아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냥 얼굴만이라도 멀리서라도. 가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기회 봐서 자리 한번 만들어줄게. 민준이에게 천천히 설명하고 그의 의사를 물어본 다음 그땐 민준이 앞에서 말할 기회는 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가. 서연은 더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영이 시장을 보러 잠시 식당을 비운 사이 민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홀에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민주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으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한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물병과 컵을 놓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된장찌개에 정식이랑 김치전이 인기 많아요. 그 순간 민준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낯선 여자의 입에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흘러나오자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아세요? 응. 나야. 민준아. 나 내 엄마야. 그 말에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엄마? 그래.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려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도 널 잊은 적은 없어. 하루도.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잘 자랐다는 거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도 너랑 이야기할 자격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시장을 다녀온 가영이 들어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가영은 서연과 민준이 마주한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영아, 미안해. 나 그냥 말 한 번만 해보고 싶었어. 가영은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기회 봐서 자리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몰래 들어와서 민준이 혼란스럽게 하고 싶었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서연아. 민준이 입장을 생각해야지. 민준이 인생에 또 상처 주지 마. 지금은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민준은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고 서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냥 가주세요. 지금은 미안해. 나 그냥 갈게. 하지만 핏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다시 시간을 두고 찾아올게.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가자 가영은 민준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잠자리에 누운 채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을 더듬었습니다. 잠시 뒤 그날 밤 민준은 방 안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연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창밖의 어두운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방문 앞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닫자 민준이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도 안 켜고 뭐하니? 민준아,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가영은 민준 옆에 조용히 앉아 손등을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민준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머릿속. 네,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지만 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아빠 아들이야. 하지만 민준아, 너가 편한 대로 해. 너가 힘들지 않은 쪽으로 하지만 기억해줘. 엄마와 아빠 누나들은 항상 우리 민준이 편이라는 걸. 윤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중동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친엄마? 진짜 나타났다고? 응, 민준이 앞에서 엄마라고 했대. 민준이 너무 놀랐을 거야.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무슨 왜 이제 와서. 아빠, 민준이 괜찮아 보여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걱정돼. 내일 당장 통화해 볼게. 민준이랑 아빠가 말해주고 싶은 게 많아. 내가 말해놓을게. 방으로 들어온 유나는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않은 채 그대로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가영이 그녀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나야, 너도 힘들었지? 엄마, 나 진짜 화나.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뻔뻔하게 찾아와서 갑자기 엄마라고 말하면 다 끝나는 거야? 책임도 안 졌으면서 민준이 인생은 생각도 안 해? 가영은 말없이 유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민준이 곁을 더 단단히 지켜줘야 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난 절대 우리 막내 누구한테도 뺏기게 안 둘 거야. 내가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될 사람이야.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영이 문 쪽을 바라보기도 전에 문을 열고 성큼 들어선 건 서연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한다고 끝날 줄 알았어? 내가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 아들 내가 만나겠다는데 누가 막아? 서연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고 눈엔 어두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영은 일어나 서연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이러지 마. 얘들 다 있어. 제발 좀. 다? 내 아들도 있잖아? 나 좀 보자는데 왜 막아? 가영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유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눈매가 날카롭게 빛나는 큰딸. 됐어. 앉아서 얘기하시죠. 근데 저희 가족 앞에서는 언성 높이지 마세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유나는 차가운 말투로 테이블을 가리켰고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앉았습니다. 이 집 큰딸이야? 네, 큰딸 맞고요. 민준이 큰누나입니다. 민준이 가족이고요. 가족? 그게 가족이야? 핏줄도 아닌데? 서연이 비웃듯 말하자 유나는 곧장 받아쳤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한 분이 법적인 가족 운운하시는 건 좀 민망한 이야기죠.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웃기네. 나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내 권리 찾을 거야. 변호사도 붙일 거고. 그럼 붙이세요. 저 올 때 법대 나왔거든요. 변호사 자격 있습니다. 민준이 친권자는 법적으로 저희 어머니예요. 서류로 다 있어요. 소송하시겠다면 상대해 드릴게요. 유나의 말에 가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듯 고개를 휙 돌려 민준을 찾았습니다. 민준아, 넌 내 아들이야. 잊지 마. 내 피야. 지금은 잠깐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 엄마한테. 민준은 그제야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민준의 입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다 기억나요.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어릴 때 그날 저한테 말했어요. 가영이 이모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 난 너한테 돌아올 수 없어. 그 사람처럼 착한 사람 없으니까 말 잘 듣고 거기서 잘 지내. 서연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건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무서웠어. 그러니까요. 그때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저 말고요. 새로 만난 남자친구를요. 무서워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귀찮고 번거로웠겠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에. 민주는 눈을 피하지 않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엄마라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전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서연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가영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마음 정리하고 오렴. 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준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핏줄 하는데 책임지지 못한 핏줄은 그냥 상처예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민주는 골목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더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둑한 골목길,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엄마라고?
지금 와서?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가슴 어딘가 오래전부터 봉인해 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스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목소리. 민준이 돌아보기도 전에 서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 울잖아. 너 지금 왜 눈물이 나는데? 말 안 해도 알아. 그건 내가 나랑 핏줄이기 때문이야.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만두세요.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 남자들한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술집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허리 부러져라 일하면서 그때마다 내 생각만 났어. 그냥 한 번이라도 진짜 한 번만 보고 싶었어. 민주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면 다 용서돼요? 아니, 용서해 달라는 거 아냐.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한 번만 내 입으로 듣고 싶었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듣고 싶다고요? 그땐 저한테 여기서 잘 지내. 그 사람이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랬던 분이 왜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요? 서연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지금의 엄마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제가 살아온 20년 이 집에서 행복했어요. 어릴 적 기억보다 훨씬. 그 말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나도 너무 그리웠어. 돌아가세요.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흐느끼며 뒷걸음질 쳤고 결국 발소리를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남은 민준. 그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듯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이유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것들이 터져나오는 듯 소리 없이 그러나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윤지와 유나가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가영이 문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가영은 민준을 보자 말없이 다가와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준은 그 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이번엔 혼란이 아닌 안도와 따뜻함이었습니다. 윤지와 유나도 다가와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민준아. 별 문제 아니야. 네가 친엄마도 보고 싶으면 1년에 몇 번이고 보고 싶을 때 보면 돼. 우린 다 괜찮아. 맞아. 넌 언제나 우리 막내야. 그 따뜻한 말들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따뜻함이 혼합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책장을 넘기고 있어도 아무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영은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을 차리고 언제나처럼 식탁을 비워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조심스레 가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친엄마, 앞으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만나볼까 해요. 가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엄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 인생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서요. 가영은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제 엄마는 평생 키워준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함께 울고 웃고 밥 먹이고 안아주고 공부시켜주고 그 모든 나를 지켜준 사람. 전 그거 절대 안 잊어요. 가영은 그제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네가 마음 아프지 않은 길로 가면 좋겠어. 엄마는 괜찮아.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대신 우리 가족들한테 더 잘할게요. 꼭 보답할게요. 그럼 사람 마음이 뭐 그렇지. 불쌍하다고 느껴졌다면 그건 내 마음이 심성이 좋다는 거고 그게 엄마한텐 더 자랑스러워. 그리고 민준아 보답 같은 거 안 해도 돼. 이미 엄마는 너 키우면서
세상 행복 다 누렸는 걸. 그리고 원래 엄마 아빠는 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야.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고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 민주는 아주 가끔 서연을 만났습니다. 1년에 두어 번 점심을 같이 먹거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정도. 서연은 처음엔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있다고 했더니 안 믿는다 사람들이. 언제 한번 엄마 일하는데 와라. 거기 와서 무식한 여편네들 기 좀 확 죽여놓고 가.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 감정까지 받아들일 만큼 그는 어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준이 하버드에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서울대 졸업 후 고민 끝에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가영은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수 쓴 편지와 작년에 아버지가 귀국하면서 모아온 달러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돈 민준이 혹시 외국 가서 공부하면 쓰려고 달러로 모은 거야.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는 세계로 나가는 사람이잖아. 부족하면 또 보내주지 뭐. 가영은 민준의 외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머니 안에 손난로를 넣었습니다. 민준아, 몸 조심해야 한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힘있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라. 아빠, 엄마, 누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고맙고 다녀올게요. 유나와 윤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민준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야, 미국 가서 연락 안 되면 가만 안 둔다? 그럼 누나들 무서운 거 알지? 항상 톡 확인하고. 가영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있어줘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무사히 건강히 다녀와.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마음만은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가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정말 잘 키운 것 같지 않아? 유나도, 윤지도, 민준이까지 다 제 길로 가고 있잖아. 가영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진짜 잘 키운 것 같아요. 그쵸?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중동에서 그렇게 험한 일 했어도 우리 가족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어. 한편 유나는 자신만의 로펌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윤지도 어느덧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누나들이 많이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넓은 기회의 땅 미국에서도 민주는 인정받아 서른도 되기 전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유명 글로벌 IT 기업에 스카웃되어 오히려 집에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3년을 근무한 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스타트업을 설립한 민주는 인공지능과 교육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청년 CEO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성장했고 그는 30대 중반에 이미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청년 CEO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돌아왔을 때 그는 가영과 유나, 윤지에게 조용히 고급 아파트 한 채씩을 선물했습니다. 엄마와 가족은 내 인생 전부예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 차례니까요. 하지만 친엄마 서연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회사 로비까지 와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영이한테는 수억 원 하는 집도 해주면서 난 왜 매달 100만 원이야? 내가 너 낳은 엄마야? 너 진짜 뻔뻔하다. 피도 눈물도 없어? 민주는 처음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 핏줄을 운운하자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사실 전 엄마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온 시간보다 엄마가 훨씬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가끔 연락한 거예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와요. 근데 엄마를 보면 마음만 아파요. 그런 관계는 저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자동이체 금액을 15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평생 용돈 정도는 드릴게요. 나중에 정 힘드시면 실버타운 같은 것도 알아봐 드리고요. 대신 다시는 얼굴 뵙고 싶지 않네요. 키워주신 엄마는 제가 보내드린 돈 한 푼도 안 쓰고 저 주시려고 모아놓으셨대요. 그마저도 안 받으시려고 해서 똑같이 100만 원 보내드렸어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더 찾아오시거나 연락하시면 매달 들어가는 150만 원도 없어질 겁니다.
잘 지내시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필요하실 때는 문자 주세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따뜻했습니다. 한국 들어와서도 뭐가 그렇게 바쁘니? 네가 집에 오니까 밥맛이 살아나네. 윤아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밥을 뜨자 윤지도 곧장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제법 사장님 티가 나네. 막내가. 에이, 누나들이 키워준 덕이죠. 민준이 멋쩍게 웃자 아버지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 요즘 돈 너무 많이 붙이지 마라. 아빠 친구들 월급보다 더 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가영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그래, 매달 500씩 보내서 뭐하니? 엄마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너 명의로 적금 들었다. 우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저는 누나들하고 엄마, 아빠한테 늘 빚졌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됐어. 임마, 네 누나들도 잘 나간다. 윤아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고 윤지는 학부모들 사이의 인기야. 아버지는 흐뭇한 듯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잘 컸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 키운 거 맞지? 가영은 눈을 가늘게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자식들이다. 하늘이 준 복인 줄 알아. 민주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안쪽이 오래된 벽난로처럼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가끔 친모가 떠오를 때면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돌아갈 곳은 늘 이 집이라는 걸 더 단단히 깨달았습니다. 멀고도 길었던 여정, 그 끝에는 언제나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누가 뭐라 해도 진짜 가족 곁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들. 앞으로도 인생 스토리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